자, 이제 뭐 말리는 것도 중요한데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앞에 준비해주신 병들이 다 작은 병들인데요. 네. 왜 큰 병에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좀 작아야 돼요. 양이 5kg 정도 말려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큰 병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작은 병 2개를 이용해서 열고 닫고 해서 그런 것을 줄이면 좋죠. 열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 오래 보관할 때는 작은 병 2개를 이용하는 게 더 오래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더 느릴 수 있어요. 정성 들여 만든 건조식품. 잘 보관해야 오래 먹을 수 있겠죠? 유리병은 물에 10분 정도 끓여서 열탕 소독을 합니다. 건져낸 병은 닦지 말고요. 실온에서 말리는 것이 좋고요. 건조식품 맛있게 보관하려면 습기를 조심해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방습제를 병 아래에 깔아준 다음 말린 식품을 담습니다. 보관과 사용이 편하도록 뚜껑에는 만든 날짜와 내용물의 이름을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른 저장식품에 비해서 보관 기간이 길지만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햇빛이 들지 않는 바람이 좀 서늘한 곳에다가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직사광선을 피해서 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직사광선이 좀 유통기한을 줄일 수 있어요. 햇빛이 너무 들면. 그리고 색이 변해요. 이거 꽃차 같은 것도 색이 좀 바란다고 그럴까?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햇빛이 안 드는 곳에다 그늘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도 먹는 방법도 다양한 건조식품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맛있는 건조식품 요리법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하나하나 썰어가지고 만들었던 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인데 방울토마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올리브오일에다가 담아가지고서 모든 요리에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볶음 요리에도 사실은 이걸 넣어도 돼요. 볶음 요리할 볶음 요리할 때 뭐 올리브오일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올리브오일 대신 이걸 넣는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말린 토마토 오일 절임 만들어 볼까요? 이제 다 말랐으니까 이거를 먼저 토마토를 넣고요. 토마토 말린 거잖아요. 이게 다 바스락바스락하게 말린 게 아니라 이건 한 60% 정도 우리가 말린 거잖아요. 살짝 촉촉함이 남아있을랑말랑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말랑말랑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올리브유 만들면 올리브유 성격상 조금 굳어요. 이거를 할 때는 카놀라유나 다른 식용유를 조금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비율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비율을 어떤 비율은 한 3대1 정도. 3대1? 올리브유를 좀 넉넉하게 넣고 나머지는 조금 채워지는 느낌으로 카놀라유로 채워주세요. 다진 마늘을. 여기에 마늘을 넣는 이유가 있나요? 왜 우리가 파스타나 뭐 할 때 올리브유를 넣고 이게 마늘을 막 달달 볶잖아요. 그쵸. 볶은 다음에 마늘 향이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이. 기름에 이렇게. 한 티스푼 정도. 요 병이면은 한 티스푼이면 많고 한 반 티스푼. 좀 뭐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 한 티스푼 넣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소금하고 후추. 요거는 빨간 후추를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빨간 후추는 사실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쁘잖아요. 여기다 띄워놓으면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그래서 이것도 양을 뚜껑을 한 다섯 알 정도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으면 끝입니다. 요거를 한 5일 후에쯤 먹어도 돼요. 숙성 뒤에는 토마토의 식감이 쫄깃해져서 그냥 먹어도 맛있답니다. 오늘은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요거 하나만 넣고. 먼저 파스타 면을 삶습니다. 파스타 면을 삶을 때는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 좋은데요. 밑간은 물론 면을 쫄깃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보통 파스타 만들 때는 오일을 두른 다음에 마늘 향이 나도록 마늘을 볶아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다. 여기에 응축돼 다 있거든요. 마늘 향과 후추 향도 있고 조금 약간의 간이 돼 있으니까. 먼저 기름만 이렇게 수저로. 오일 보통 파스타 할 때도 한 숟갈에서 두 숟갈 정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파스타를 살짝 넣고.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야겠어요. 얼마나 더 넣을까요? 한 꼬집 정도? 조금만. 그리고 후추. 후추. 예. 후추는 기호에 따라 네.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넣어도 되고 꼭 정량이 정해져 네. 있는 건 아니에요. 말린 토마토 오일 절임으로 뚝딱 만들어낸 파스타. 색다른 요리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말렸던 깨송이에요. 네.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또 그렇죠.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냥 먹어도 되지만 네. 이것을 식용유에 잠깐 튀기면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밥 반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튀김할 때는 기름을 좀 넉넉히 해야지 잘 튀겨지는데 네. 우리는 오늘 조금 한 접시만 튀길 거니까 제가 기름을 많이 넣지는 않을게요. 한 170도 정도로 따끈할 때까지 예, 여기 하면은 기름이 뽀글뽀글뽀글 이럴 거예요. 이 젓가락 끝에서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딱 튀겼다가 금방 꺼내야 돼요. 이거는 뭐 고기 같은 게 아니라 다 꺼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꺼내야 돼요. 말린 들깨송이는 3초만 튀깁니다. 이미 건조된 상태라 오래 튀기면 다 타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맛을 볼 차례. 파스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쫄깃쫄깃하고요. 토마토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 상큼한 맛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진짜 토마토 오일 파스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나가서 비싼 가격 주고 파스타 사 드시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맛보게 하면요. 훨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드셔보세요. 딱 부러지죠 이렇게? 바삭함이 그대로 있고요. 또 고소함도 예, 그대로 그렇죠?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식사로 함께 할 수 있는 파스타의 깨송이. 올 가을에는요. 네.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 예. 음식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리는 방법 또한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 아, 진짜 이렇게 같은 음식도요. 말려서 하니까 더 맛있고 그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그만 양으로 하시고 또 사랑과 정성으로 말려보세요. 풍성한 식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와, 우리 고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음식에 대한 애정과 철학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이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고수님을 말린 식품의 고수로 인정합니다. 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려야 제맛. 건강한 영양이 가득 담긴 음식들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원씨,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찬 정보들만 쏙쏙 저희들이 뽑았는데 긴장되실 텐데 어디 계세요?